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레이건 11 11가지 원칙 중 세 번째, 가정 읽어보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믿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된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류 문명의 기초도 사실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없이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 없다. 가정은 다음 세대를 낳을 뿐 아니라 좋은 가정과 선한 부모는 선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다음 세대를 생산한다. 로널드 레이건의 가정은 여타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의 첫째 결혼은 원치 않게 가슴 아픈 이혼으로 마감했다. 그는 두고두고 이 과거를 큰 실패로 여기며 후회했다. 그 결혼에서 딸 모린과 입양된 아들 마이클,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곧 사망한 딸 크리스틴을 낳았다. 낸시 데이비스와의 결혼은 상호 헌신적인 낭만으로 평생 지속됐다. 그 결혼은 두 자녀 패티와 론을 낳았다. 그들과의 관계는 때로 민망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정도로 흔들렸지만 깊은 애착과 화해가 따랐다. 레이건의 성장 과정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의 헌신과 절제력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꿈과 이상을 따라가지 못했다. 레이건의 아버지 잭 레이건은 희망 없는 망상가였고, 어머니 넬리 레이건은 희망 가득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버지 잭의 이상과 어머니 넬리의 믿음직한 기초 사이에서 로널드는 든든한 뿌리를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입담과 강담, 그리고 이상주의를 물려받고 넬리의 헌신과 용서, 그리고 인내와 밝은 신앙심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레이건은 각 부모로부터 독특한 기량과 무형의 자산들을 물려받았다. 넬리는 남편 잭의 일탈과 고뇌를 담대한 너그러움으로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냈고, 레이건은 어머니의 이런 모범을 존경하고 기억했다. 또 어린 레이건은 두 부모 모두로부터 종족적, 종교적, 인종적 관대함을 배웠고 큰 사랑을 물려받았다. 레이건의 성장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매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랐다고 평한다. 하지만 레이건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태생적 낙관주의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을 노먼 로크웰의 목가적인 사파처럼 묘사했다. 그는 부모가 물려준 삶에 대해 오직 감사할 뿐이었다. 이 감사는 그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다. 성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레이건은 가정을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연합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 가장 지속적인 제도, 문명의 중심, 미국 사회의 초석, 사회 발전의 엔진 등으로 칭송하며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했다. 그에게 가정은 사회 중심에 서 있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정에 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레이건은 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삶과 사회 전체에 질서와 안정을 주는 도덕적 가치와 전통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가정들이 오래되고 지속적인 가치관들을 확립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가족관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양식의 유행이나 혹은
법률의 제정까지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상과 같은 개념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과거 미국에서 의미했던 그대로 오늘날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바로 가정은 보존하고 보수할 가치가 있는 세월의 연단을 거친 가치들을 보존하고 보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세대 안에서 그리고 세대를 거쳐 유효하다. 이 가치들은 때로 건강하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 그리고 패션과 법률 제정의 맹습에 맞서 견뎌야 한다. 모든 유행이나 패션이 항상 좋은 것일 수 없듯 모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법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진보는 항상 선을 향해서 진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신의 문화적 요구나 끌림에 진보주의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최신 법률이나 면허보다 당연히 더 오래된 가정은 우세한 시대정신이나 최신의 문화적 생활 양식 같은 타령에 맞설 수 있는 방파제다. 레이건의 가족과는 상호 헌신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다정한 부모를 통해 성립되었다. 대통령 임기 중 거의 마지막 공식 성명서에서 레이건은 평생을 지속하는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과의 관계, 즉 결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건의 결혼관이 바로 그랬다. 평생을 지속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결혼이었다. 이것은 세월의 연단을 거친 지킬 만한 가치 중에 속했다.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최상의 문화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가치 말이다. 리버럴에 의해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결혼의 정의마저 바뀌려고 하는 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레이건의 말들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레이건은 그의 시절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동성결혼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하지만 동성애를 못마땅해 하는 발언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레이건의 시대에는 보수주의자나 리버럴이나 진보주의자나 과격한 극단주의자나 상관없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인은 공공의 위협으로 여겨지고 정신병동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이건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전통적인 세월의 연단을 거친 고대의 성경적인, 생물학적인, 자연적 이해의 가족관, 즉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들로 정의되는 가정을 변함없이 믿었고 변호했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레이건은 1986년 11월 국가 가정 주간을 선포하면서 가정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한 것이며 우리가 아버지로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어떻게 이 신성한 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레이건에게 이 신성한 제도는 아빠와 엄마를 둔 아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그 거룩한 가정에 오래전 어둠이 짙은 고요한 밤에 부모와 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레이건은 가정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가정을 적으로 보았던 전체주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가정의 안위, 특히 결혼의 책무를 약화시키는 국내 세력도 주목했다. 그는 미국인에게 가정과 결혼을 훼손하는 정부의 개입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레이건은 정부가 가정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에게 이 위협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식 행정명령 1987년 9월으로 밝힐 정도로 중차대한 것이었다. 레이건은 부모와 그 자녀라고 정의한 가정을 해치는 정부 조치들을 경계할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번영을 약화시키는 문화적, 법적 영향력도 경계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가정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는 어떤 세력을 주목했다. 레이건은 가정이 그 어떤 제도보다 가장 지속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은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1988년 11월 국가가정주간에 선포한 마지막 성명에서 레이건은 가정을 설계한 신의 손길에 대해 다시 한번 단언했다. 자연적이고 자기헌신적인 사랑이 생산되는 가정은 모든 사회 계약의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의 설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의 지혜로운 장치들을 통해 보강된 이 가정은 한 국가 유산의 합이고 국력의 중심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전통과 사랑의 유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세상을 비추는 인류 희망의 본래 거울입니다. 레이건에 따르면 헌법은 가정에 대한 창조주의 설계를 반영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 가정은 인류 희망의 본래 거울이다.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에는 동성 결혼이 이슈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그의 입장을 볼 때 그가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대통령 임기 내내 변함없이 옹호했던 남자와 여자의 유대, 기독교적 결혼 모델의 정의를 바꾸는 것에 동의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 그러한 재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그간 지지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는 결혼이나 가정과 같은 제도를 보존하고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바꾸려 한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연합한다. 결혼에는 연합적 기능과 생식적 기능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통해 아이를 창조할 가능성을 열게 된다. 레이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았다. 남녀 간 결혼과 연합을 통해 생겨나는 아이들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 부모들이 수세기 동안 공유해온 자녀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 즉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깨닫고 그 전능자의 자녀됨을 그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과 순종음으로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레이건은 미국 국부들도 또한 가정에 대한 이러한 신념을 공유했음을 알았다. 국부들은 인간에게 생명권을 부여한 전능주를 인정했고 레이건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는 국부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바로 부모와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그들의 선천적 존엄과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레이건은 아이들과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다정했지만 실업자로서 가족이
살집을 사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견딘 배경이 있었다. 레이건은 다정하고 안정적이며 이해심이 많은 부모를 갖는 축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많은 젊은이가 방종과 지도 부족, 마약과 알코올 남용, 그리고 신앙의 부재에서 오는 나쁜 영향을 겪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불행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가정과 시민들이 자신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과 성취가 있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레이건이 이러한 발언들을 단순히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모럴 메저리티와 같은 특정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레이건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고,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이러한 신념을 마땅히 가져야 했다. 실제로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가정에 대한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다른 보수주의자들 앞에서 가정에 대한 긴 연설을 하곤 했다.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기 4년 전인 1977년 2월 10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정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양육되고 어르신들이 보살핌 받고 우리 문화적, 영적 유산들이 영속되고 또 우리의 법이 준수되고 가치관들이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무엇보다 가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그리고 관료들과 사회복지 제도가 절대 가정을 약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정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또한 이 자리에서 공화당은 항상 반드시 미국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레이건에게 공화당은 진정한 보수주의를 백악관에 들이게 하는 매개체였다. 공화당의 지명으로 백악관에 들어선 이후로도 레이건은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동료 보수주의자들에게 호소했고 또 일반 국민에게 호소했다. 1981년 10회에 모인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회적 의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외교적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제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담한 선포를 했다. 우리가 재정적 안전을 추구하고 국방을 재건하는 만큼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상주의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것을 막고 다른 공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실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레이건이 동료 보수주의자들에게 설파한 공통된 철학의 주된 메시지였다. 1987년 10회에서 그는 다음에 비슷한 발언을 했다. 현대 보수주의는 적극적인 철학이지 단순히 이슈에 대응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우리의 개성과 공동체를 저하시키는 악덕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문명의 중심에 있는 가치들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버럴이 미국 정부를 장악한 수십 년 동안 소홀히 여겼던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래에 드러났듯이 가정은 너무 소홀히 여겨진 탓에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존재는 바로 우리 중 가장 연약하고 가정의 힘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태아입니다. 레이건은 보수주의의 운동의 진짜 친구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옳은 가정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레이건은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상대로만 연설한 것이 아니다. 그의 연설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향했다. 앞서 인용했듯이 레이건은 대통령으로서 가정과 부모, 아이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대한 수많은 성명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동료 보수주의자들을 한참 넘어 미국 가정에게 호소하고자 했다. 레이건은 백악관 국내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법무장관 에드미스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어떻게 가정을 더 지원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명령했다. 1986년 12월 게리 바우어 수석 자문관을 통해 발표된 이 연구 결과 보고서의 제목은 가정, 미국 미래의 보존이었다. 이 보고서는 연방, 주, 지방을 막론하고 어떤 정부든지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레이건의 오래된 원칙을 확언하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정부는 가정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가정과 관련해 레이건이 정면으로 승부했던 여러 뜨거운 쟁점들 중 그는 금기시되었던 성 문제에 대한 토론도 피하지 않았다. 1980년대는 성혁명이 한창일 때였다. 레이건은 몇 가지 확고한 보수주의적 주장들을 망설임 없이 밝혔다. 레이건은 부모와 교육자 모두 아이들에게 혼전 성관계를 갖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성관계란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신의, 책임, 그리고 성숙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에이즈 인식 개선 및 예방의 달을 선포하는 대통령 선포식 때 이 발언을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혼전 순결을 가르쳐야 한다고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가정은 도덕 교육의 주 무대였다. 가정은 우리의 양심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양심을 기르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레이건은 도덕교육의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공립학교, 즉 특정 정치적 목표를 위해 신을 부정하고 기도를 불허하며 순교를 거부하도록 주입시키는 학교 정책이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잘못 지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었다. 가정은 미국의 종교적, 도덕적 기초의 바탕이었다. 가정은 종교적 헌신을 통한 국민의 영적 힘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가정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의 일관된 보수주의적 의제로 정리된다. 보수주의자로서 레이건은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과열되는 주제들을 피하지 않았다. 보수주의는 결국 삶을 위한 이념이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제들을 회피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정은 보수주의의 집이자 심장이었다. 레이건의 미국과 보수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정의 위대한 중요성은 더 강조하기 어렵다. 네, 레이건 11의 원칙 중 가정 읽었습니다. 가정도 우리 보수주의의 원칙 중 정말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교육과
도덕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문화, 예절,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람들은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가정을 깨뜨려야 자기들의 통치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려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념이 페미니즘이고 그렇습니다.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부모를 갈라치기 하는 그런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원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